내가 날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 말을 내 입에서 뱉는 순간 제 방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현실과 닿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남편 떠나고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나니 집이 조용하다는 게 참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그 조용함이 괜히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하루하루 잘 견딘다고, 나름 씩씩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어요. 저녁 먹고 TV 조금 틀어놓고 내일 반찬거리를 미리 썰어두려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누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고, 내가 예민해졌나?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벽시계에 붙은 먼지가 문득 거슬려 닦으려고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올라가 시계를 움직이는 순간 천장 구석에서 아주 작은 빛이 반짝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지? 얼굴 가까이 가져가 보니 말도 안 되게 손톱만 한 조그만 카메라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기보다 그저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않더군요. 세상에, 내 집 천장에 CCTV라니. 누가, 왜, 언제?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둑? 관리실? 아니면. 그런데 카메라 뒤쪽에 붙은 스티커를 보자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작게 적힌 글씨, 아들의 회사 로고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가만히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감시를 받은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생각을 하는데 서운함이, 서러움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설마 얘가 그런 아이는 아닌데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휴대폰을 쥐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걸면 또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내 아들에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결국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벌써 자려고? 그 평소처럼 태연한 목소리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았니? 순간 아들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 전체가 다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아들이 그걸 왜 달았는지, 그 모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제 안에서 천천히 불안과 의심으로 커져갔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잠깐 멈춘 뒤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찾았구나.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찾았구나라니.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랬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 삼켜온 서러움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아들의 한숨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한 집안을 책임지는 어른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말하기 전에 너무 화내지 말아줘.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더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내가 이제 내 감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전화기에서는 작은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질 즈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넘어졌잖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던 그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건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거였어. 별일 아니었어.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발바닥 멍든 사진, 엄마가 동네 병원 간 기록, 다 확인됐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아들이 제 일상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거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엄마는 괜찮다, 바쁘다 늘 똑같은 말만 해.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CCTV는 아니지 않니?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도 7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면 그게 더 무서워. 작년에 같은 아파트 어르신 한 분도 그랬대. 넘어지고 아무도 몰라서 결국. 아들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차마 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숨기며 해야 했을까요? 제 눈에선 눈물이 조금씩 고였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서러움이라는 감정은 참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아, 내가 사람인데, 엄마라는 사람인데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해줄 걸 알아서 그래서 몰래 했어. 그런데 엄마가 꼭 알아야 하는 건 그 카메라 그냥 감시용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엄마, 그 카메라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나한테 바로 알림 오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크게 2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벽 2시에 화장실 앞에서 한참 동안 안 움직인 기록이 있어.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로 잠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른 그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줄 알고 나 그날 진짜 회사에서 울었어.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아들이 나름대로 찾은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저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날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어?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동안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엔 손주들 웃음소리도 가끔 들려오던 조용한 아파트 단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조금 어지러웠던 건 맞아.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한 거고.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바로 문제야. 그 말이 참 가슴에 깊이 박히더군요. 엄마는 혼자 다 괜찮다면서 살짝 아픈 것도 넘어지는 것도 그냥 참아버리니까 내가 멀리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에게도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걸. 아들한테는 특히 더. 근데 그렇다고 CCTV를 달아? 그 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서러움이 실려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감시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넘어져서 연락 못하면 그게 더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그날 알림 뜨고 엄마 집을 바로 갈까 고민도 했어.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멀리 사는 아이가, 출근도 해야 하는 아이가 그 시간에 저 때문에 울었다니.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은 안 했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허락 안 할 거니까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말하면 엄마가 더 멀어질까봐. 그 말은 부모로서 듣기 참 힘든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멀어질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전화는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서로 말도 아껴가며 조심조심 건드리는 느낌으로 한참을 얘기하던 중 아들이 갑자기 묻더군요. 엄마, 혹시 많이 서운해?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 많이 서운했어. 말하는 순간 내가 참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설치했다는 게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보호해야 할 누군가로만 본 것 같아서.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맞아. 그건 알지. 근데 지켜주는 거랑 감시하는 건 다른 거야. 아들은 그제야 조금 더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혼자 계실 때 한 번 연락이 안 됐던 날이 있었잖아. 그날 나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숨 참고 울었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폰을 집에 두고 장 보러 갔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 몇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엄마는 내가 그렇게 울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모습 보이면 내가 더 아플까봐. 엄마는 늘 참잖아. 그래서 나도 말 못했어. 이 말은 저의 오랜 버릇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 강한 척하는 습관, 아픈 것조차 숨기는 습관. 그게 결국 아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상처가 바로 아물진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도 아들의 마음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어딘가 어정쩡하게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카메라, 그 기능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저는 다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직 말하지 않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엄마, 그 카메라 사실 기능이 하나 더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미 움직임 감지 기능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찰 만큼 흔들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가 무슨 말인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엄마 표정,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말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제 마음 한가운데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표정을? 응. 엄마가 울면 내 폰으로 알림이 떠.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럼 내가 언제 울고 언제 속상해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건 화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밥 먹을 때 표정이 너무 그렇게 보여서 그 말의 끝에는 아들의 숨죽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야?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어깨가 저절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김치찌개 먹으면서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갑자기 한숨 쉬는 모습, 그 순간 알림이 울렸어. 그리고 며칠 전엔 드라마 보다가 혼자 조용히 우는 것도 그때도 알림이 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은 안 했니?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걸 말한다고 엄마가 더 안 외롭다 하진 않을 거잖아.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혼자서도 잘 산다고 했잖아. 근데 화면 속 엄마는 전혀 안 괜찮아 보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정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강한 척했던 게 아이 눈에는 더 외로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지켜본 거야?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약해져 있었고 아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켜본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도 사람인데 엄마라는 이유로 내 일상이 낱낱이 들여다보이는 건 무서운 일이야.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서로의 감정을 계산하고 입장을 조심스럽게 재고 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이걸 달기 전에 며칠 밤을 고민했어. 왜?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도 했고 엄마가 화내면 뗄 생각도 했고 근데 그날 엄마가 새벽에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겁이 났어. 그 순간 내가 틀려도 이렇게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엄마, 아들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카메라 떼면 엄마 진짜 괜찮을 수 있어? 그 질문은 저에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카메라에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그 카메라 떼면 엄마 진짜 괜찮을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믿어도 되는지, 엄마가 혹시 다치진 않을지, 그 모든 불안이 담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 서운함,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줄래?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있는 게 괜찮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왜 강한 척을 해왔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나까지 약해 보이면 내 아이가 짊어질 짐이 더 무거워지니까.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남편이 떠나던 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게가 되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로 수십 년을 꿋꿋이 살아왔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짐을 지웠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완전히 괜찮진 않아. 아들은 그 한마디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엄마,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에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무너져 있는 건 아니야. 저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혼자 밥도 잘 해먹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조금씩은 느려졌다는 건 사실이야.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지켜주고 싶었다는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근데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하자.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마침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그 한마디가 그동안 서로 사이에 쌓였던 묵은 감정들을 조용히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카메라는 오늘 내가 가서 뗄게. 근데 대신 한 가지 약속해줘. 뭔데? 엄마가 아플 때, 안 괜찮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지 말고. 전에는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입안에서 쉽게 나오더군요. 그래, 약속할게. 말하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일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먼저 말해줘. 그게 더 든든해. 저는 그 말에 작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살아라. 엄마가 너한테 짐 되지 않게 최대한 잘 버틸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조용한 집이 이상하게 좀 덜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숨을 내쉬면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